안녕하세요. 해남남자 최광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주말을 마치고 내일 출근하기 전에 이제 가볍게 산책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번 영상은 해남남자 최광일의 주식 투자 기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한 10억 이상, 한 5억 이상 단위의 돈을 벌고 나면은 사람들이 건물을 살 생각은 하는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늘 도박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건물보다 더 효용성이 있는 게 주식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억 10억짜리 건물을 사면요, 이제 세입자도 내가 다 이제 그 세입자 관리부터 시작해서 건물 관리 뭐 여러가지 부수적인 작업들이 그만큼 많이 이익이 생기거든요. 근데 주식은 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내 주식 수만큼 사놓고 나면은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다 회사가 알아서 해요. 나는 배당을 받거나 주가가 오르거나 그런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전 주식이 너무 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논들도 다 우리 농장 땅이거든요. 근데 이런 땅들도 사놓고 나면은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관리 유지하는데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간다고, 노동이. 근데 주식에는 내 개인의 노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주식을 너무 사랑하고, 이게 제가 주식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 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저는 솔직히 단기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 있거든요. 단기 투자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6만원대 사가지고 한 7만원 8만원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이것도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합숙 능력은 이미 다 숙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간에 주식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딱 지금까지 정확하게 세계 주식 지수가 15% 정도 이렇게 디스카운트 됐거든요. 15% 정도가 지금 폭락을 했어요. 근데 단순히 주가가 폭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번에 주가가 폭락한 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위험 때문에 중동 리스크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냥 세계적인 정세에서 불안정성이 확실시 되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주식을 팔아서 안 돼요. 15%나 떨어졌어.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가 폭락했거든요. 저도 엔비디아 주주지만. 삼성전자도 폭락하고, 코스피는 약 한 1000포인트 가까이가, 코스피는 약 한 150포인트 가까이가 떨어졌고,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는 뭐 1000포인트, 10,000포인트, 한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가까이가 떨어졌어요. 근데 단순히 잘 생각해봐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지분만큼 주수를 가지는 거고. 근데 회사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아야 될 때는 명확한 게 있어요. 주식을 팔아야 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SK 하이닉스 주식을 팔아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최태원 회장이 막 검찰 조사를 받아. 최태원 회장이 막 법률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경영자의 도덕성에서 경영자의 모럴리티가 리스크가 났어. 그때는 팔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내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리스크들이 나와. SK 하이닉스 내부적으로 뭐 세금을 탈세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직원 하나가 뭐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거나, 이런 불법적인 이런 안 좋은 모럴리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회사 내부에서. 그럴 때는, 내가 가진 회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팔아도 돼요. 그때는 솔직히 파는 게 나아. 그거 팔고 나서 더 좋은 회사 찾아서 사는 게 낫고, 이럴 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처럼
회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다 열심히, 회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회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날 것 같아서, 이런 중동발 리스크가 터져서, 석유 리스크가 터져서, 그냥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아이고 얼씨구나, 세일 기간이다, 박앤 세일을 하구나, 그러고 얼씨구나 하고 사야 돼요. 이럴 때는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접근해. 이거는 표면적으로 약간 수박 겉핥기 시기의 주식 기법이고요. 만약에 저는 장기 투자를 안 해요. 단기 투자를 절대 안 하거든요. 저는 주식 하나의 주식을 한 주의 주식을 사더라도 20년 30년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성장하지 않을 기업을 사지 않아요. 제 관점이거든요. 저는 20년,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비쌀 때도 싸고, 살 때도 싸고,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고, 그냥 가격과 상관없이 사거든요. 내가 그 회사를 공부한 만큼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될 거는 시가총액 기준을 익혀야 돼요. 결국에 시장이 생각하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시장이 생각하는 그 회사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 회사의 이런 값어치거든요. 그 회사의 값어치가 시가총액이에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450조, 460조 정도 돼요. 460조짜리 시가총액이라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기 때 영업이익을 보통 100조, 150조를 내요. 영업이익을 100조, 150조 내고, 또 반도체 불황기 때는 적자도 나기도 하지만 한 10조 정도 매출을 내고, 반도체 사이클에서 호황기, 불황기를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삼성전자는 1년에 영업이익을 한 50조, 60조 정도를 내는 기업이에요. 근데 1년에 50조, 60조를 버는 기업이 그 회사의 값어치가 지금 현재 450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저평가잖아요. 누가 봐도 저평가. 그러잖아요. 1년에 50조를 버는 기업인데, 그 회사의 값어치가 400조, 500조 언저리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디스카운트거든요. 근데 단지 그런 관점으로 본다기보다는, 어찌됐든 시장이 평가하는 삼성전자는 딱 500조, 400조, 600조, 이 언저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인지하고.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한 400조일 때는 삼성전자 한 주가 보통 6만원에서 7만원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600조, 700조가 넘어가면은 삼성전자의 한 주의 가격은 한 7, 8만원 정도 돼요. 7, 8만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만약에 800조 이상이 된다. 그럼 삼성전자 한 주의 가격이 10만원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대한 이 스탠다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 스탠다드. 저는 단기 투자를 절대 안 해요. 저는 삼성전자가 10만원일 때도 사고, 5만원일 때도 사고, 4만원일 때도 사고, 늘 그냥 사모으는 주의예요. 난 지금의 삼성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삼성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모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2년 사이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내가 한 20%, 30% 정도 먹고 싶다. 20%, 30% 정도를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딱 이 스탠다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일 때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사요. 그냥 그런 거는, 그 단기 투자에는 공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격적 감각만 있으면 돼. 가격적 감각. 단기 투자는 그렇단 말이야. 단기 투자. 가격적 감각만 있으면 돼. 삼성전자가 6만원대다. 무조건 사놓고 봐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볼 필요도 없고, 한 하루에 퇴근하고 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가격만 확인을 해요. 확인하다 보면은 삼성전자가 6만원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주를 샀어요. 10주를 6만원일 때 10주를 샀는데, 한 이제 길게 최고로 맥시멈으로 잡아도 1년, 2년, 3년 안에는, 이 3년 안에는 삼성전자가 6만원일 때 샀는데 3년 정도 내가 계속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기가 왔어. 와, 이제 삼성전자에 꽃이 핀다고 막 뉴스가 나와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 최고치를 찍었다,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시장은 항상 선방형이거든요. 그 선방형 기운을 타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삼성전자의 이런 한 주 가격이 6만원짜리가 어느 순간 보면은 한 8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그거 삼성전자가 8만원 정도 되는 거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년이면 충분해요. 1년만 기다리면은 6만원짜리가 8만원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해도 뭐 많은 기업을 볼 필요도 없어.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자금의 한 70-80% 전부 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사거든요. 저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삼성전자를 놓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6만원일 때 뭐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뭐 삼성전자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막 그런 것도 알 필요도 없이 삼성전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격적 감각으로만 6만원일 때는 그냥 무조건 사요. 이유 없이 사. 6만원보다 더 떨어질 일은 코로나가 터지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니까 코로나가 터진다 하면 더 좋아. 6만원까지 떨어질 삼성전자가 4만원까지 떨어지는 게 코로나 같은 그런 대재앙이니까. 그럼 대재앙이 오면은 더 땡큐야. 진짜 초박앤 세일 그러면서 6만원일 때는 무조건 사고, 만약에 코로나 같은 대재앙이 또 오면은 한 3만 5천원까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3만 5천원일 때 그냥 묻고 따지도 않고 일단 사놓으라고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 1000만원이면 더 좋고 1억이면 더 좋고 6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요. 무조건 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얌전히 그 6만원짜리가 삼성전자의 원래 가치로 돌아오는 데는 많이 잡으면 1년에서 2년이면 돌아오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장 가치는 적정선이 내가 보기에는 한 550조에서 600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350조, 400조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적정선인 500조, 550조, 600조까지 도달하면은 이제 그때 팔면 돼요. 주식이란 건 아주 간단해. 각 회사마다 시장이 평가하는 적정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적정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공부도 할 필요, 경제뉴스도 안 보고 뭐 SK 하이닉스가 HBM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해서 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뭐 TSMC랑 협업을 하고 파운드리 협약을 하고, TSMC는 또 이쪽에서 협업하고 인텔의 중국 회사를 SK 하이닉스가 인수해 가기 시작하고, 삼성전자는 그 와중에 또 뭘 하고 있고, 이런 거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격대만 보고 사라고. 가격대만 보고 그러면 돼요. 뭐 각 회사마다 그 적정 가격선이 있어요. 그 시장이 생각하는 그 기대 심리에 있는 그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그 스탠다드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는 기회는 늘 있어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기회는 뭐 우크라이나랑 뭐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그렇게 전쟁에서 그렇게 폭락해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 회사의 뭐 내부적인 뭐 경영자의 뭐 도덕성이 결여돼서 뭐 어떤 뭐 가십거리로 뭐 회사 내부적인 뭐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주가가 폭락한 게 아닌 이상은 전쟁이 나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세계 정세가 복잡해지길 기다려야 돼. 그때가 박앤세일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나면 이제 석유 가격 올라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렇게만 보지 말고, 주가가 폭락했네, 박앤세일이네, 이때 투자하면 돈 벌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해서 석유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내 능력으로 뭐 바꿀 수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해서 지금까지도 전쟁 중인데 그걸 내 개인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냐고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못 막는 일을, 미국 대통령도 못 막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냐고요. 어차피 벌어질 수밖에 없고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지 말고, 그 상황이 되면은 SK 하이닉스의 내부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회사의 내부적인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 회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럴 때 박앤세일이다 생각하고 그 적정 가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삼성전자의 현재 시장 기대 심리에서의 적정 시가총액은 딱 정확하게 550조에서 600조가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450조 정도 되니까 사실
삼성전자 한 주가 6만 원일 때는 주식하는 사람한테는 개꿀이야, 개꿀. 뭔 이런 쏘 땡큐가 다 있냐 그러고 박앤 세일이다 그러고 사야 된다니까요. 경제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격만 보고 사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적정 가격대로 이제 7, 8만 원으로 올라와서 시가 총액이 한 550조가 됐을 때 그때는 팔고, 그리고 또 팔고 나서 또 기다리다 보면은 또 어느 위기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또 코로나 같은 게 또 오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 그렇게 끊임없이 세계 질서의 위기 상황을 그렇게 기회로 생각하고 박앤세일 기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따먹어야 된다고. 따먹어야 돼. 이게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고요. 왠지 알아요? 나는 그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나는 20년 뒤, 30년 뒤에 삼성전자가 중요하고, 20년 뒤, 30년 뒤에 테슬라가 중요하고, 20년 뒤, 30년 뒤에 엔비디아가 중요하고, 20년 뒤, 30년 뒤에 구글이 중요하고, 20년 뒤, 30년 뒤에 포스코가 중요하고, 20년 뒤, 30년 뒤에 KB금융이 중요하고, 내가 투자한 회사들은 하나같이 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이든 삼성전자가 8만 원이든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이든 그냥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식 계획은 죽을 때까지예요. 죽고 나서도 재단으로 만들 거고, 죽고 나서도 내 주식은 재단 형식으로 기부를 할 거예요. 재단 형식으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주식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난 돈을 벌려는 목적이 분명해. 내가 끝까지 그렇게 투자를 이어가서 죽고 나서는 재단 형식으로 만들 거고, 그 재단 형식으로 만들어 나서 그 기금은 철저하게 대한민국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대한민국 조현병 연구에 투자하고, 이 조현병 연구와 기초과학에 이 두 분야에 투자하는 게 내 삶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예요. 나도 단기 투자를 내가 하려고 맘 먹으면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회사가 한 200개, 300개 정도 회사가 되는데, 그 200개, 300개 회사 분석해가지고, 내가 진짜 맘 먹고 단기 투자 하잖아요? 나 그럼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나 회사 안 다녀도 돼. 회사 안 다녀도 된다니까요? 그 단기 투자 계속 해가지고 돈 불릴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 단기 투자에서 얻는 수익보다 내가 끊임없이 사모으는 게 더 마진이 크니까, 더 이윤이 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단기 투자 하기 생각하면, 단기 투자 목적으로 하면은, 나 그냥 지금 당장 일 안 하고 그냥 계속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난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명감 가지고 계속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나의 꿈을 펼치려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진짜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은행 이자 받듯이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은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한 회사를 기준으로 그 회사의 기대 심리의 그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마다의 그 기대 심리에 있는 그 한 주의 가격이 있거든요. 그 한 주의 가격은 그 시가총액을 의미하는 거고, 그 한 주의 가격 기준이 저평가지, 고평가지, 그것만 생각하고 저평가일 때는 그냥 무조건 사. 1억이든 2억이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사. 그 저평가일 때는. 그리고 나서 적정 가치에 도달했을 때 그때 팔고,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또 저평가 때 사고. 저평가가 나는 가장 큰 요인은, 제일 반가운 요인 중에 하나는 전쟁 나는 거. 우리나라 내에서 전쟁 나는 거 말고 이번 같이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전쟁 날 것 같고, 응?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뭐라 해야 될까,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나고, 그게 아니면은 코로나처럼 대재앙이 오거나, 그런 거를 반가워해야 돼.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대재앙을 반가워해야 된다고. 대재앙을 반가워해. 그 대재앙이 오면은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아이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사고 싶은 옷이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에서 옷을 사는데, 현대백화점 창립 100주년이라 해가지고 한 70% 박인 세일을 해.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게 주식이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미국, 중국, 일본 모든 주식 지수가 15% 정도 디스카운트가 됐잖아요.
웬 떡이냐, 그러고, 이런 재앙은, 쉽게 말해서, 현대백화점 100주년으로 창립 기념으로 70% 세일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럴 때 그냥, 있는 대로 사라고요. 있는 대로 사놓고, 이제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인 550조, 시가총액 550조, 600조에 도달하면은 팔고, 길게 기다려봐야 1년 반이면은 그 값어치에 도달해요. 길게 1년 반 정도 지나면 최고점을 찍고, 1년 반 정도 지나면 다시 최저점을 찍고, 최저점일 때 사고, 최고점일 때 팔고, 이것만 하면은 단기 투자를 얼마든지 돈 번다고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해요. 누차 말하지만, 난 단기 투자를 할 줄 알아도 안 한다고요.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20년 뒤, 30년 뒤에 내가 투자한 회사의 모습이 중요하니까 안 파는 거예요. 오늘은 해남자 최강일의 주식 투자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